이민재 기사는 3사단 백골부대 전초대대 14중대 이소대장 중위로 제대를 했습니다. 소대장조와 선임하사조로 이루어진 철원 DMZ 내에서 수색 및 매복 작전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DMZ 내 북지피에서 맘먹고 남쪽 지피로 뛰면 단 2분 거리, 실탄 72발과 수류탄 2발, 그리고 크레무어를 가지고 적 예상 침투 지역에서 매복 작전을 새벽 동트기 전까지 수행했다고 합니다. 철원 겨울은 매우 춥죠.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기도 한답니다. 그 정도 추위면 사실 소청도 얼어 격발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새벽에 매복 철수 후 소대에 복귀해 그 차가운 지하수로 샤워를 하면 그 물이 그냥 미지근할 정도로 느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온갖 개고생을 했지만 나름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소대원들의 강인한 군기가 그를 점점 투철한 전사로 만들어갔지만 결국 스스로 그 권좌에서 내려와야 함을 아쉬워하며 만기지대를 했습니다. 남들은 하루빨리 제대를 하려고 그렇게 안달을 내는데 말이죠. 이제 그는 여러 가지 사업 실패 후 54세의 늦가기 배달기사가 됩니다. 이민재 기사는 배달기사를 하면서 아직도 군대 작전을 회상한다고 합니다. 배달을 하다 보면 팀워크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같은 팀원끼리 조직적으로 일할 때는 내가 순간 군대에서 작전을 하는 느낌이 든다라고 회고합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려면 동료 팀원의 희생과 각 개인의 전투력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보급작전이라고 말을 하면서 말이죠. 또한 이 정도 능력이라면 전쟁 시 어떤 보급작전도 가능하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나아가 쉬는 날에도 배달 앱을 켜서 수송작전 상황을 지켜보는데 간혹 배달이 밀려 긴박하게 돌아갈 땐 나 혼자 작전 투입에서 열애되는 느낌이 들어 그 동료들에게 죄책감마저 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저 정도면 그 신경정신과에서 말하는 군대 트라우마 같은 건가요? 정신병 말입니다. 하긴 미친 것 같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초나이에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밤낮으로 저렇게 배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인가 그는 아직도 운행 중 동료 기사를 만나면 이상하게 거수경례를 합니다. 나이 든 그 사람이 말이죠.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근데 동료들을 가끔 동지라고 부르는데 가끔 현실과 과거를 아직도 혼돈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그는 과연 전방 DMZ에서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그와 언젠가 식당에서 조리 완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쩌다 군대 얘기가 나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난 살아오면서 남자를 사랑해 본 게 2번 있네. 첫 번째는 군대에서 내부 아들이고 두 번째는 내두 아들이지. 군대 있을 때 한 번은 DMZ 지뢰 지역에 잡초가 너무 많이 자라. 안전 통로인지 지뢰밭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야. DMZ에는 발목 지뢰가 많아 정해진 통로로만 다녀야 해서 자주 제초 작업을 해주는 거 너 들어봤어? 하지만 한여름에 두꺼운 방탄복을 입고 적은 인원으로 그 넓은 지역을 낫으로 일일이 작업한다는 건 항상 어려운 일이었어.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건 지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였는데 막상 천병조를 먼저 들여보낸다는 게 마음이 안 편해. 내가 먼저 들어가 제초 작업을 해나가는데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날 정도였으니까. 나중에 알았지. 그게 사랑이란 걸 말이야. 내가 이런 사랑이 뭔지 알기나 하겠냐. 근데 내 얘기 듣고는 있는 거니? 아니 사랑이란 말이 어색했지만 네, 더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1992년 5월 무장공비 침투 차단 및 수색 작전이 있었어. 그 당시 나이소 대원들이 작전에 투입이 되었는데 평상시에는 이런 나약한 놈들을 데리고 어떻게 실전 전투를 하나 하고 걱정이 많이 됐지. 그래서 실전 모의 훈련도 많이 했어. 특히 야간 이동간 적발견 시 즉각은 패술이나 적 출현 방향 즉각 대응 사격 훈련 등등. DMZ 내에서는 야간 작전 중 오로지 휘파람 소리와 상황본부 무전바람 소리만으로 교신이 가능했어. 그래서 제약이 많았지. 더욱이 대남 방송과 대북 방송이 뒤얽혀 중간에서 항상 정신이 없는 거야.
난 무엇보다 적초기 발견 시 천병조와 본대조 그리고 후미조의 초기 사격 대응 방향이 같아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대원들이 훈련에도 열심히 따라줬지. 근데 나 제대한 달 전 막상 예상치 못한 실제 교전이 있고 보니 제일 허약해 보이던 윤민식 일병이 지뢰밭을 M60을 메고 날아다녔어. 가끔 나의 소대원들이 너무 보고 싶기도 해. 그 작전 당시 북쪽 애들 3명 죽고 우리 애들도 몇몇 치명상을 입었는데 신문에는 아주 작게 기사만 났어.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랬는데 심지어는 반공 세력이 꾸민 자작극이라고까지 말이 들려서 기분이 참 그랬어. 다친 병사들이 뭐라 느꼈을지 참 안타까웠지. 무엇보다 관심들이 없었어. 내 얘기 꾸며낸 것 하나도 없어. 아, 그 당시 작전에 투입되었던 옆 13중대장은 얼마 전 합참의장이 되었어. 난 지금도 내 알통 소대원들이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네. 알통이 뭐예요? 우리 소대 이름이 알통이었어. 그런데 말이야, 그 은하계곡 작전 당시 난 기사님 유승 1202동 음식 나왔어요. 빨리 좀 가주세요. 죄송해요. 너무 늦었어요. 그때 기다리던 음식이 나오자 그는 말을 끊고 지체 없이 출발해 버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중에 집에 와서 검색을 해보니 그가 말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였습니다. 이민재 기사의 짧은 이야기가 마치 한편의 국방부 TV 배달의 기술을 보는 것 같았죠. 김승겸 합참의장 지명자는 한국군 현역 장성 중 유일한 무공훈장 수훈자다. 1992년 5월 3사단 백골부대 13중 대장 시절 비무장지대의 군사분 개선을 넘어온 북한 무장 공비 3명을 전원 사살한 은하계곡 대간 첩작전에 참여해 을지무공 훈장을 받았다. 5월 22일 11시 30분 북한의 무장 침투조 3명을 발견 끝에 전원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날은 이제 특별히 이제 조금 남북한의 화해 무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식 국무총리가 평양에서 평화회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침투조를 내려보는 거죠. 북한은 변하지. 일한다는 게 누구에게나 돈 버는 일이지만 누군가에겐 그 이상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전문적인 일이든 비록 하찮아 보이는 일이든 간에 말이죠.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는 그가 막상 자주 가던 치킨집 주인 아들이 후배이란 걸 알았을 때 그는 차마 내가 내 선배야 라고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한참 후배인 그 친구가 당황해야 할 모습이 싫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56세 이민재 기사는 인천에서 배달하는 배달 동지들에게 거수 격려를 합니다. 오